감사합니다. 아니 전에 비해서 이 스피커 볼륨을 좀 낮춰 주셨나요?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네, 더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항의 시사회를 하러 포항을 갔는데 거기에서 지난번 참관인을 했던 분이 목격한 바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선관위를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계셔요. 선관위는 별로 잘못이 없다. 무슨 해커가 와서 했을 테니 그 사람들은 주의를 좀 게을리한 것뿐이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어느 한 분이 사전 선거를 할 때 이 얼굴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비디오로 목 아래를 계속 찍으면서 개수기를 갖고 그날 하루 종일 몇 명이 투표하는가를 봤습니다. 봤는데 6,300명이에요. 6,300명을 찍었어요. 그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첫날에 한 사람 6,300명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저녁 먹고 나왔는데 선관위 직원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길래 여자분이었다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가만히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물어봤대요. 몇 명이나 했는데요. 그랬더니 글쎄 9,300명이나 했어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분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하나하나 다 세했는데 6,300명밖에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가관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9,300명이었는데 여기 있던 사람이 6,300명이라고 그러면 따져야죠.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요? 내가 여기 선관위 직원인데 하나하나 다 세했는데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들어갔답니다. 다음날 두 번째 사전 선거가 있는 이틀째 날에 이 사람들이 주의 깊게 뭘 봤냐 하면 법에 그러니까 6시가 되면 투표소에 6시까지 줄을 선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을 선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얼른 제일 뒤로 가서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었답니다. 줄 서 있는 거를 뒤에 있는 사람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인상착의가 나왔겠죠. 사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아까 6시에 화장실 간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까지 투표를 하게 해야죠 이러더랍니다. 화장실 간 사실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가 저기 화장실에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막았답니다. 그게 무슨 꿍꿍이 속이었냐면 9,300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9,300명이라고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은 6,300명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0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느 한 사람은 가방에 3,000표를 들고 살짝 들어가서 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를 해서 그 포항 지역에서는 이 3,000표 집어넣고 더 하려고 그러던 것을 그런 기도를 다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주 잘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3,000표는 어디 있었느냐? 그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이 목걸이로 참관인 그 신분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신분증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을 지켜서 조기에 가면 내가 내 신분증을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그걸 좀 갖다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그 신분증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신분증을 딱 빼는데 중앙선관위에 키가 180이 넘는 키가 큰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되는 거죠.
그 남자가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와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근데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이 책상 아래로 들어가더래요. 책상 아래로 숨더랍니다. 그러니까 칸막이 있는 안쪽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 이 참관인이랑 눈이 마주치니까 이 눈이 마주친 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책상 밑으로 숨더랍니다. 그 옆에서 한 여대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프린터에서 뭐를 계속 뽑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뽑는 것이 하루 종일 감시도 받지 않고 뽑는 것이 그 3,000장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누가 하는 것을 감시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중앙선관위는 이런 투표지 증감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투표지를 집어넣거나 빼는 이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범죄 집단입니다. 이런 범죄 집단을 그냥 없는 것처럼 이번에 인사 문제는 한번 다루고 말자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이 일선에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습니까? 종이가 이 다 구겨진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의 손을 타고 다음에 진 눌리지 않습니까? 진 눌리고 개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손을 타고 그래요. 그럼 이 책방의 주인은 이 책이 누가 한번 본 건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본 건지 안 본 건지를 그 책만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펴본 거는 다 표시가 난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손을 타고 닷새 엿새 동안 있었던 사전 투표할 것 없이 그런 표들이 신권 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나왔습니다. 자, 나왔으면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선관위는 글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것은 형상복원 혹은 형상기억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빳빳하게 펴집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네들의 죄가 없다면 이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 자체가 이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 집단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이후에 있었던 갖가지 4.15 때 우리가 부정선거를 갖고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 여러 가지 투표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천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천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른 일로 부천에 있는 시의원들이 올라가서 항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항의를 하려고 사무국장실에 딱 들어섰더니 아주 눈 밝은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CCTV가 있는데 CCTV 한쪽을 종이로 막아놨어요. 종이로 가려놨어요. 그래서 그 가린 쪽에 뭐가 있나 봤더니 바로 이 사전 투표용지가 소쿠리에 담긴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쪽을 막아놓은 거예요. 못 보게.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TV조선이 가서 그 사무국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뭐라고 했느냐? 당신 왜 그때 CCTV로 예를 들면 오른쪽을 가렸느냐? 저기 투표용지가 있는데 소쿠리에 투표용지 다발이 있는데 왜 이걸 가렸느냐? 했는데 그 사무국장이라는 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전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은
CCTV로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왼쪽에는 이 사전 투표 용지를 담은 투표함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투표함에도 넣지 않은 날것의 조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이 뻔뻔하게 하는 얘기는 법전에는 투표함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투표용지는 안 지켰다, 투표용지는 못 보게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 TV조선에서 방송한 거에 그대로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사무국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서 봤습니다. 근데 그자가 얘기한 게 왼쪽에는 투표함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이걸 감시해야 하고, 오른쪽을 못 보게 막은 거는 이게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법에 투표용지는 감시하라는 게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투표함이 중요한 건 투표함 속에 투표용지가 있기 때문에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있는 것은 투표함으로 보호가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마음껏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마음껏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은 못 보도록 가렸습니다. 이런 놈들이 바로 중앙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인사 문제만 감사받도록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원에도 아주 대찬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아직 지금 야당이 뽑은 감사위원들은 장관급입니다. 장관이 3명이 있어요. 다음에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랍니다. 나는 왜 이 감사원이 마음대로 감사를 못하나 그랬더니 봤더니 3명 장관급 6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제 얘기했죠. 감사는 이 인사 비리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느냐, 감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너희들은 조용히 감사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죠.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런 작은 발언,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하신 그런 덕으로 그런 날이 오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이 집단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소속감을 갖게 되면, 어느 집단에 속해서 소속감을 갖게 되면, 그리고 그 소속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영속한다, 영원히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KBS다. 지금 KBS가 지난 5년 동안 좌파에서 아주 공고하게 서가지고 지금 우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자들이 왜 그랬냐 하면, 적어도 이 정권이 있는 한은 KBS를 좌파 방송으로 계속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오만함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허병기 교수님이 훌륭한 책을 만들고 계시는데, 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이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자, 이번 부정은 누가 저질렀다는 확신이 들 텐데, 자, 이번에 부정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허병기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관위, 그렇습니다. 한 직장에 한 10년쯤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일을 꾸미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혜주라는 자가 대한민국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도입한 사람이 지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이 바뀌기 전이죠. 직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을 때 당한 직후에 문재인의 선거 캠프로 들어갑니다. 그 전자개표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문재인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그 캠프로 들어가서 그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관위 상임위원, 장관급 상임위원으로 와서 무려 5년 동안 각급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것은 각급 선거를 모두 부정으로 이끌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은 어디를 건드려야 표가 나오고 어디를 눌러야 표가 안 나오는지, 어떻게 누구를 고르면 되는 건지, 극소수의 누구, 믿는 사람들 누구를 시키면 되는 것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자들이 앉아서 이 사전 투표에 투표용지가 있는 곳에 보이지 않도록 CCTV를 감췄고, 또 어느 쪽에 칸막이 뒤에서 3,000장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죄의식 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잘해먹는 것,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 이들이 너무나 배짱 있게 이렇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과 민주당이 한 몸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주범이 바로 민주당과 이 중앙선관위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경을 헤맬 때 저에게 병원으로 전화를 해주었던 민주당의 그 인사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의원님도 이번에 선관위가 조금만 더 잘해줬어도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천기누설입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하지, 이 자식들이 못해가지고 0.73 뒤집질 못해서 우리가 정권을 내놓게 됐다. 그런 천기를 누설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지금 기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사람이 만약에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집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얘기한 내용은 여러분께 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국회의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민희 의원님께서도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해줬어도 이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알지.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한패라는 것, 그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휴일날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데 저기 멀리서 대구에서까지 차를 빌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ROTC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 하나가 나왔으니까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ROTC, 예, 또 이 육군, 육사, 또 뭐 310, 다음에 고교연합, 전군연 뭐 해서 또 빠진 데가 있나요? 뭐 인천, 부방대, 예, 부방대, 국투본에서 모두 다 이제 와주셨어요. 이렇게 와주신 데는 저자가, 지금 노태학이라는 자가 이거 선거와 관련 없이 인사 문제만 살짝 건드리고 우리를 좀 놔주세요. 예? 선거 자기네들 아들 딸 이 특혜 준 거는 큰 잘못이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껏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북한 해킹, 예, 다음에 지난 4.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부정선거,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들 마음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써주신 덕분에 세상에 정말 밀물이 들어왔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했습니다. 물이 콸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손을 써서 북한의 해킹 사실을 통보를 했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주던 언론이 자기네들끼리 기사 경쟁이 붙어가지고 조선, 동아, 중앙, 서울, 경향 뭐 할 것 없이 자기네들끼리 특종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기사 전쟁이 붙으면은 아무도 손 쓸 수 없다는 것,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런 때는 또 용맹해요. 자기네들 회사가 남들보다 지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 썼으면 우리 두세 개 써야지 이 분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벌써 전쟁이 붙었어요. 기사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변죽만 올리다가 분명히 가운데 이 중심 주제인 부정선거 문제를 물게 돼 있습니다. 제가 내일 국회에 들어가서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장기, 배춧잎, 여백 투표용지, 화살표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 본드 먹은 투표용지를 전부 다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기자가 일단 박수 치시고, 그런데 그 기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이게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우리가 3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한 배여일화, 배춧잎, 일장기, 여백, 화살표 투표용지, 이 모든 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에다가 전면 광고를 하고 10억씩 준다고 그러고 목이 터져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러나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그게 뭔가를 이제 하나씩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고요. 다음에 국정원장 말씀드렸죠. 국정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도 그렇게 훌륭해서 시험 봐가지고 승승장구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이상하지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들이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에게 브리핑 1시간 넘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심심풀이 땅콩 먹기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네들만 알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전부 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아직 선거 우파의 오른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적고, 너무나 적고, 좌파의 그 수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180명.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이제 숨을 죽이는 그런 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발 기일 때 봐요. 그 기 모시게 하는 국회의원 1억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1억 먹었다는 게 신문에 나오는 순간에 기 누구죠? 기동민이가 먹었다는 거 보고 제 눈앞에서 딱 오버랩 되는 현상이 뭐였냐면, 기동민이 실실 웃으면서 한동훈한테 그거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고 비굴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인 그것이 딱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놈이 돈을 먹었으니까 저 한동훈 장관한테 이거 뭘 잡혔으니까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구나. 그런 날이 지금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저기 백이동인가에 살고 있는 노태하기가 이제 옷을 벗고 내려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때 노정희를 옷을 벗겼듯이 노태하기도 중앙선관위원장 밑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김필곤이도 내려와야 돼요. 그 6명인가요? 지금 선관위원들 몽땅 내려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적 구성을 바꾼다면 새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좀 추상같이 자, 이런 거는 밝혀라, 뭐냐 하고 따지고 체질 개선을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 뭐 세습 고용 이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이 배추잎 투표용지가 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빳빳한 종이 합금이냐 이놈들아. 종이에 주석을 섞었어. 주석을 섞은 종이는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앞에서 뻔뻔하게 얘기했던 그놈들 전부 다 그 죄를 이실직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합시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의 치하에서 우리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버티면서 싸워온, 그래서 희망을 만들어 온 그런 덕분에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자기 앉은 자리에서 다 자기의 역할을 해주시는 정말로 감사한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우리가 묵묵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들, 이렇게 모여서 이 집 앞에서 노태하게 내려와라,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런 일들 하나씩 맡아서 하신다면 우리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고 공명선거를 지켜내서 우리 자손 만대가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꽃피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서로 보며 격려해 주면서 우리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